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요 그 비양극재에서도 조금 수익률이 회복이 되고 있다. 포스코 그룹이 현대차 그룹 시총을 넘은 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공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 포스코 퓨처엠도 2030년까지 말씀 주신 대로 캐펙스를 100만 톤까지 하겠다. 그러면 2027년 기준으로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이 71만 톤 할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이랑 1등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매주 초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들, 그 다음에 특징적인 어떤 현상들 좀 집중적으로 몰아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뭐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수익률 현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역시나 압도하는 2차 전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48개사의 평균값입니다. 평균값이 88%를 기록했습니다. 네, 고점 대비도 한 40% 가까이 빠졌는데 네, 지금 28%까지 회복이 됐고요. 이거는 DD라는 거는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고요. 원자재는 역시나 평균값도 1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원자재 어느 회사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코스모화학, 그다음에 고려아연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자재는 에코프로가 최근에 110만 원을 돌파하면서 939%, 네, 거의 10배거가 이제 머지않은 것 같고요. 1월 2일자 기준입니다. 1월 2일부터 7월 21일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고점 대비 지금 전고점 수준이고요. 최고점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단에서는 평균 수익률 18.5%고요. 다행인 거는 이걸 찍고 있는 지금 월요일 이 시점에서 심지어 이제 셀도 4%, 3%대 막 지금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오늘자 기준으로 하면 30% 수익률이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 셀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다 부진한 상황입니다. 뭐 어떤 소재나 장비 업체보다도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로 넘어가시면 양극재는 평균 수익률 164%를 기록했습니다. 네, 양극재 5대 천왕의 평균값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300%를 넘었습니다. 네, 300%를 넘어서 항상 코스모 신소재가 1등이었는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1등으로 돌아섰고요. 에코프로 BM 역시나 지금 신고가 영역입니다. 네. DD 값이 0이죠. 지금 그 다음에 음극재 도전재 단에도 수익률이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양극재 외에 장비 업체나 기타 비양극재 업체들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양극재하고의 수익률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줄어든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분명히 쉽진 않아 보이는데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도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요 그 비양극재에서도 조금 수익률이 회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코멘트 드리고요. 나노 신소재가 지금 85%인데 지금 이거 찍는 월요일 시점 기준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도 1월 달 대비해서는 100% 정도 수익률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2등인데 지금 50%대까지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극재 도전재 단의 나노 신소재도 고점 대비 24% 빠지면서 지금 전고점을 향해 거의 회복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액은 역시나 평균값이 굉장히 낮습니다. 15%고 엔캠이 1등인데 엔캠도 최근에는 20%대 언더에서 20% 초중반에서 33%까지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분리막은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77%인데 SKI 테크놀로지랑 W스콥이랑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W스콥이랑 SKI 테크놀로지가 1등, 2등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비주도 굉장히 평균값이 많이 올라왔는데 거의 80% 육박하는 평균값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윤성 FNC가 400% 밑에까지 빠졌다가 최근 한 3, 4일 동안 꾸준히 계속 오르면서 456%를 기록했고요. 역시 최고점 수준입니다. 고점 대비 2% 정도 빠진 수준이고요. 주목하고 있는 건 2등의 DENT입니다. DENT가 이틀 연속 막 15%, 20%여서 급등이 나오면서 23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역시나 1등주가 아닌 지금 2등주로 일부러 여기다 기록을 해왔습니다. 원래 원자재 1등은 에코프로인데 2등주인 포스코홀딩스가 네, 오늘자 기준으로는 아마 120%가 넘어갈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가 103%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03%를 기록하면서 지금 2등주의 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103%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7월 달까지 7개월간 지금
역대 아마 이렇게 단기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에코프로비엠 원래 2등주였습니다. 압도적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1등 수익률로 1등입니다. 이건 제가 뭐 전체적인 거 1등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해 안 하시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1등이었는데 지금 2등으로 내려앉았고요. 3등인 저는 양극재는 워낙 5대 천왕이 견고하기 때문에 5대 천왕 다 봐야 되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156% 지금 3등입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5개 업체 중에 심지어 LG화학도 오늘 70만 원대로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상실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등주 중에 나노신소재를 제외한 대주전자재로도 최근에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다. 물론 가파르게 막 양극재처럼 탄력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2등주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장비주는 윤성 FNC랑 저는 2등인 이 DENT가 230% 기록한 이 DENT가 레이저 노칭 장비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DENT의 반란도 좀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번 주가 아니죠. 최근 몇 주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들 급등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전고점 회복을 위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너무 좀 빠른 오버슈팅 아니냐 이런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전체 시장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분들 들고 있지 못한 분들의 그 소외감이 좀 커진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건 충분히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저희가 주목하고 우려해야 될 요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라기보다는 조심하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포스코 그룹사가 됐던 에코프로가 됐든 뭐 기타 양극재 5대 천왕이 됐든 수급으로 올라간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타깝게도 실적이 나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는데 요번 주 포함해서 실적 나온 건 현재로는 포스코홀딩스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수급의 논리로 간 부분이 있고 특정 종목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은 더 좀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급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개인이 계속 순매수하는 모습이 좀 커져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주가가 계속 이렇게 90도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좀 올라가다 좀 조정 나오고 또 하락하다 또 올라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주가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근데 펀더멘탈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펀더멘탈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포스코홀딩스 실적 발표 때문에 이제 그 더 기대감들이 좀 증폭이 되면서 포스코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보죠. 네. 요거 표 띄워 주실 텐데요. 이게 1월 달 대비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포스코 퓨처엠만 오른 게 아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7월 18일 기준입니다. 12등에서 9등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오늘 기자 기준으로는 8등까지 올라가고 지금 현대차 그룹의 시총을 제친 걸로 그렇게 나오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10등까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46등까지 올라왔고요. 포스코 DX 포스코 DX 뭔지 궁금하신데 이거 자동화 설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DX가 88이고요. 포스코 엠텍이 198이 포스코 스틸리온이 553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라왔다. 근데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가 상승률로 치면 가장 낮습니다. 지금 뭐 100% 회복되긴 했는데 포스코 DX나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3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2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포스코 퓨처엠도 138,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5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 소재로 완전히 탈바꿈하는데 주력인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이 비주류인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 상승률이 가파랐다. 그러면 뭐 이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비주류보다 이쪽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 주류 쪽의 비주류와의 수익률 격차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물론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이게 굉장히 수익률 격차는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이 현대차 그룹 시총을 넘은 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사 시총 자체가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희 뭐 이제 아파트 매매가 커지면 일단 비싼 가격대에 있는 거는 그 고액 자산가들 집중 그 대상이 되듯이 심지어 지금
에코프로로 조금 수익률 나신 강남 사모님들이 포스코로 대거 올라타고 있다. 그래서 뭐 제2의 에코프로 네, 기대감을 에코프로 기대감을 갖는다 갖고 이런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벌써 나오고 있고 네. 강남의 맘카페에서도 지금 포스코를 엄청나게 산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요? 참 우리 글쎄요 이게 그래요. 하여튼 근데 너무 좀 과유불급이라고 네, 네. 너무 지나치면 또 좀 그 부작용들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걱정되긴 하는데 네. 근데 어쨌건 지금 시각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리 봐도 네. 뭐 아직은 그 우량주라는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뭐 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 뭐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 이상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냐. 네, 물론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버슈팅하는 거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네.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에코프로가 10배 갈 때 딱 시세가 나는 시점이 에코프로의 2차 전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2차 전지 매출이 아예 없다가 지금 완전히 새로 기존의 철강이 기본 정도 수준만 유지해서 2차 전지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철강의 매출의 거의 절반, 철강이 85점, 2차 전지에서 지금 42조, 많게는 50조까지 달성하겠다고 했으니까 2차 전지 매출이 완전히 신성장 동력이 얹혀지는 거기 때문에 철강에서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으면 더 당연히 펀더멘털은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도 굉장히 2차 전지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밝혔지만 기존 계획을 1년이나 앞당기고 기존 캐파를 50% 넘게 더 증산을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뭐 이제 뭐 5년 10년을 봤을 때 유일하게 삼성전자 시총으로 견주올 수 있는 게 딱 LG 에너지솔루션하고 포스코홀딩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포스코의 미래는 저는 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포스코홀딩스 뭐 여러 가지 그 과열에 대한 징조들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 수급 논리가 받쳐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네.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뭐 쉽게 빠져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최대한 상승폭을 즐겨야 된다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네,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굳이 팔 이유가 이유가 없죠.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장기적인 펀더멘털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더 좋아지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파는 시점은 명쾌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그 5가지 기준 말씀드리는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거죠. 급격히 둔화되려면 최소한 50%까지는 가야겠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북미 시장에서 9%, 유럽 시장에서 19%,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31%. 그 시장 북미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난 50%는 너무 먼 미래인 것 같아. 그러면 보수적으로 35%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뭐 본인만의 기준 정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캐펙스 투자 엄청나게 할 텐데 그럼 캐펙스 투자 엄청나게 하는 게 지금 연평균 40% 나오거든요. 그럼 연평균 40%를 맞추려면 거기 들어가는 광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캐펙스 증가율이 40%에서 급격하게 둔화가 되겠죠. 40%에서 뭐 30%, 20%, 10% 그래서 이게 꺾이는 시점, 성장률이 급격하게 40%대에서 10%나 뭐 15% 이렇게 둔화되는 시점이 아마 올 것이고 그거는 향후 2, 3년 내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이런 2차 전지 밸류체인 회사들이 굉장히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가파릅니다.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뭐 양극재를 포함한 소재 단에는 평균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 50%가 넘는데 그게 급격히 둔화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저는 최소한 25년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년 이후니 26년부터 만약에 매출 성장률이나 영업이익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시점에 아마 포스코홀딩스도 주가는 거의 그 최고점, 전고점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한 시점이 올 때까지는 굳이 팔 이유가 없다. 네, 네. 중간중간 장기 투자를 좀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배당도 많이 주니까요. 계속 배당 받으시면서 뭐 이거를 상승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번 매출과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생각보다는 실적이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예상 실적이죠. 실제 지금 아니 발표한 실제 실적이 나온 겁니다. 실제 네, 실적. 이거 2분기 지난주에 나온 실적 반영한 거고요. 1조 3천억 나왔습니다. 네. 중요한 건 전년 대비 38% 감소했는데 이 감소폭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매출은 20조 1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2% 줄어들었습니다. 이익률은 6.5%. 네, 포스코홀딩스 보통 영업이익률이 4.7에서 5.2%인데 저는 이익률이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철강인데 역시나 80% 이상을 담당하는 철강 쪽에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복된다는 거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현재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포스코 홀딩스가 지난 4월 달부터죠. 가장 먼저 중국에서 철강 가격을 올렸고 그 다음에 북미가 올렸고 그 다음에 유럽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미와 유럽에서 가격을 올린 게 순차적으로 반영이 돼서 우리 철강회사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도 철강 가격을 올렸는데 피가 올라갔죠. 그 부분이 순차적으로 좀 실제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단에서는 지금 흰남노 관련된 게 완전히 연간 거의 4천억씩 비용으로 나가던 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단에서도 C 코스트의 감소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소폭이지만 좀 철강 판매량이 회복세에 있다. 근데 회복세가 있다고 해서 뭐 그 전 분기 대비해서 막 10% 20%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5에서 한 6%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컨센 잘 나왔고 영업이 1조 3천억대 회복됐다는 게 좀 1조 때 다시 영업이 회복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을 거냐. 하반기에 3분기 4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외에도 이 노후화된 그거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거는 중국도 역시 포함은 돼 있습니다. 계속 상반기부터 얘기 나왔던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 완화 정책이 나오는 거, 대출 규제 완화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중국 철강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면, 아니면 중국이 철강의 공급이 또 급속하게 철강 가격을 오르는 거에 대해서 중국 철강 협회에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더 이상 뭐 폭발적으로 늘리지 않아서 공급단에서 많이 줄어들어도 철강 가격은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홀딩스 그러한 뭐 기대감들 때문에 오늘도 지금 뭐 10% 이상, 지금 뭐 13%까지도 장중에 한 15% 가까이 찍었어요. 최고점. 이게 이제 종가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에는 상당 부분 공매도 물량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러나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시효 커버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정확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마 일단 요거 그러면 공매도 먼저 하고 포스코 전체적인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게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지금 에코프로랑 다르게 에코프로는 많이 갚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이 갚는 거고요. 빨간색이 빌려서 공매를 치는 건데, 급격하게 지금 빨간색이 요 표 보시면 압도적으로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에. 네, 에코프로 준사의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공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 단위 자체가요. 12만 주, 20만 주, 22만 주, 38만 주, 16만 주, 이렇게 단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어찌됐건 이것도 결국은 갚아야 되는 물량이니까 그거 관련돼서 충분히 쇼 커버링 물량이 전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르는 데는 뭐 포스코홀딩스만이 아니라 포스코 계열사들, 관련주들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뭐 양극재 매출 62조로 뭐 끌어올리겠다 발표도 있었죠. 네, 한번 좀 봐주죠. 네, 포스코 퓨처엠 이거 예상 실적인데요. 1분기에 굉장히 영업이익률 나빴죠. 1.8%인데 원래는 평균적으로 포스코 퓨처엠도 5에서 6%대 영업이익률 나타내는 회사고요. 지금 5.1%까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매출단에서는 한 1조 3천억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 나오면 이거 디테일하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의 영업이익은 대거 회복돼서 한 6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4월달, 5월달, 6월달 수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4월달, 5월달, 6월달 수출 데이터 보시면 5월달에는 NCM이 급격하게 좋아졌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Q를 말씀드린 거예요. 가격 말고요. Q 물량이 늘어났고요. 6월 달에는 NCA가 좋았습니다. 5월 달엔 NCM이 좋았고요. 6월 달에는 NCA가 좋았습니다. 6월 달에 NCA는 역시 Q 물량 자체가 전 분기 대비해서 20% 증가했다. 그래서 가격은 빠지고 있습니다. 판가는 빠지고 있지만 물량 자체 출하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양극재 단에서 삼성 SDI 물량, 그 다음에 LG 엔솔 물량, 그죠? 이거는 GM 합작이죠. 네, GM 합작 물량, 그 다음에 LG 엔솔 물량이 순차적으로 지금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지금 실적으로 반영되는데 포스코 퓨처엠 연간 실적으로 보시면 네, 요거는 연간으로 가져왔는데요. 올해 지금 매출 72% 늘어나고 지금 요거 아마 2분기 실적 반영이 되면 지금 2분기 실적 안 반영된 표인데 이게 상향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매출 성장률 내년에 46%, 내후년에 51%, 평균 내면 60%가 넘습니다. 3년치 매출 성장률이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단에서는 25년도에는 아마 영업이익 1조 찍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성장률은 네, 평균 거의 86, 7%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영업이익률 5%대에서 내후년에는 8%대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LFP 양극재 개발하고 있다고 지금 밝혔고요. LFP 양극재 25년도에 양산 관련돼서 김준현 사장님 인터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PER이 굉장히 다소 비싼 수준이지만 PER 배수 큰 거보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이 PEG 값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내년에 0.5배까지 떨어지고 내후년에는 0.4배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즉 실적 성장률로 치면 코스모 신소재 다음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2등입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포스코 퓨처엠도 2030년까지 말씀 주신 대로 캐펙스를 100만 톤까지 하겠다. 2027년까지로는 71만 톤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27년 기준으로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이 71만 톤을 할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이랑 1등입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매출 성장률이랑 영업이익 성장률이 100%거든요. 100%를 잡아도 코스모 신소재는 3만 톤에서 15만 톤 가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현재 10만 5천 톤에서 100만 톤 가는 거니까 10만 톤에서 100만 톤 가는 거랑 3만 톤에서 20만 톤 가는 거랑 10만 톤에서 100만 톤 가는 게 아마 캐펙스나 수요 잡는 거나 이런 거가 아마 약 100배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프리미엄 할증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들이 아마 계속해서 포스코 퓨처엠의 급등, 네. 그다음에 포스코 관련 그룹들의 그 주가 상승을 이끄는 아마 이유가 되지 않나. 네, 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